제40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문제를 다들 풀어보셨겠지만 저번 회차에 비해서는 조금 어려웠지만 그 연도 수로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예년하고 평이한 수준의 난이도였다. 평이한 수준의 난이도였다고 하면 한 두세 문제 정도 그 생소한 지문이 보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득점은 어렵지만 합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시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에 들어가면서 개별 문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40회 고급 문제 첫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1번 문제는 언제나 유물유적 문제겠죠? 그렇게 이제 기억하고 들어갑시다. 1번 가시대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 이것은 경남 창녕군 비봉리에서 출토된 어느 시대? 시대를 묻는 거구나. 복제품인데 배래요, 배. 타는 거. 본래 출토품은 8,000년 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8,000년 전 기억이 안 난다. 그렇죠? 그 지금까지 한반도에 발견된 매 중에 가장 오래된 거고요. 어느 시대 사람들은 낚싯바늘과 그물을 이용해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원시적인 수공업을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락바퀴, 뼈바늘 이런 거 농경과 목축을 시작을 했으니 이 시기가 어느 시기다? 신석기 시기다라는 거지요. 자, 풀어보자. 1번. 소를 이용한 기피가리가 일반화되었다.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 농업기술에 대한 지문이네요. 두 번째, 발령전, 면도전 같은 철기시대죠. 중국 화폐가 우리나라에서 발견이 됐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어 식량을 보관했으니 신석기 대표 토기 빗살무늬 토기고요. 네 번째,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고인돌을 축조했다. 청동기 시대 아니겠습니까? 청동기의 지배자의 무덤, 군장의 무덤을 얘기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 대표적인 도구로 주먹도끼, 찌개, 구석기 시대겠네요. 뗀석기를 얘기하고 있다. 만약에 그 정답을 하려면 간석기가 나와야겠죠. 1번이 3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2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보자. 이것은 지린성, 중국이네요. 랴오어선 유적에서 출토된 무엇의 황금 귀고리입니다. 국가니까. 이 국가에 나라에 금이 많이 산출되고 사람들이 금과 은으로 치장하기를 즐겼고요. 삼국지 동이전, 삼국지 동이전이면 당시에 우리나라는 연맹국가인데 가는 장성 북쪽에 있던 나라로 여러 가들이 주관하는 사출도 부여지요. 부여. 자, 첫 번째 12월에 연고라는 예천 행사 부여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혼인 풍속으로 민며느리 옥저죠. 자, 세 번째, 소도라고 불린 신성지역 사만지대. 사만이라는 국가에서는 소도, 무엇을 나타낸다? 재정 분리사회를 나타낸다. 네 번째, 당군과 마, 반어피 앞잡아서 단과 마는 동해 특산품 아닙니까? 다섯 번째,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범금 8조법 고조선이네요. 그렇죠? 정답 1번. 3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다음 문화유산을 남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김해래요. 김해. 그렇죠. 대성동 고분 출토 정동소치고 오른쪽은 이제 토기인데 뭡니까? 토기 대동령 덕산이 출토된 기마 인무련 뿔잔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김해, 지금 대성동 고분 이런 것들이 나왔으니까 가야인데 정확하게는 금간가야가 되겠다. 자, 우리 시험, 예년 시험 보통 어떻게 나옵니까? 가야. 그렇죠? 그냥 가야로 출제가 되니까 한번 풀어보자. 1번.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는 동해지요. 동해 책화. 자, 두 번째. 백강에서 왜군과 함께 당군이 맞서 싸웠다. 백강전투네요. 백강전투라고 하면 백총강전투. 이건 언제입니까? 백제. 그냥 백제가 아니고 백제를 부흥하자라는 백제 부흥운동이에요. 백제가 멸망한 직후에
외가 외선 400척을 끌고 와서 백제 부흥을 도왔는데 실패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지방장관으로 욕살, 처력은지 고구려지요. 고구려. 네 번째, 낙랑과 외를 연결하는 중개무역으로 번성을 했으니 이것이 가야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 만장일치제인 화백회의를 통해서 국가 중대산을 논의했다라는 것, 신라입니다. 신라. 그렇죠? 자, 3번에 가야에 대한 설명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4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가와 나 사이에 시기에 있었던 사실, 가 영락 6년 병신에 왕이 친히 군사를 이끌고 영락이 나왔으니까 광개토대왕. 백제를 토벌했고요. 백제가 의에 복종치 않고 감히 나라와 싸우니 왕이 크게 노해서 아리수 한강이에요. 정병을 보내서 그 도성에 육박했고요. 예, 백제왕이 이제부터 영구히 고구려의 노객이 되겠다라고 맹세를 했다. 노객이라는 것은 신하지요. 자, 그래서 아신왕을 굴복시켰던 396년의 상황이에요. 만약에 396년, 보통 만약이 아니고 396년을 보통 모르시죠? 아무튼 이때 그렇다면 광개토대왕의 업적 아니겠느냐 정도는 알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광개토대왕 적어놓고요. 나번 볼까요? 고구려의 대외로 제후, 제중걸루, 고위만년 등 북쪽 성을 공격한 지 7일 만에 함락시키고 남쪽 성으로 공격하자 어려워. 그죠? 성 안이 위험에 빠지고 계로왕이 도망을 갔대요. 백제 계로왕. 고구려 장수, 제중걸루 등이 왕을 보고 그 죄를 책망해서 포박해서 아차성 아래로 가서 죽였다라는 거죠. 계로왕이 전사했습니다. 475년 계로왕의 전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통 연도는 잘 모르실 거고요. 누구? 장수왕의 업적 정도는 아실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 이때 사이에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 찾아보죠. 1번 의자왕이 대야성을 함락했다. 7세기 의자왕인데 이건 지금 5세기 때 일이잖아요. 그렇죠? 답이 절대 될 수 없고요. 두 번째 미천왕이 서안평을 점령. 미천왕은요 광개토대왕 이전 왕이니까 답이 될 수 없고, 세 번째 동성왕이 나제 동맹을 강화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5세기 때예요. 우와, 5세기 때면 이 상황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보세요. 동성왕이죠. 동성왕은 결혼동맹이에요. 결혼동맹은 493년이지요. 이걸 모른다고요? 그래도 장수왕 이후의 상황이라는 것은 아실 겁니다. 고구려 문자왕 때 결혼동맹을 체결합니다. 5세기 말. 그렇죠? 그러니까 3번으로 찍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다라는 거죠. 4번 성왕이 한강 하류 지역을 수복했다라는 건데 백제 성왕이요? 지금 계로왕 얘기 나왔는데 성왕은 6세기 때 한참 뒤의 상황이니까 답이 될 수 없겠고, 5번 장수왕이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전도했다. 427년 상황. 이것이 정답이겠죠. 만약에 모른다고 해도 여러분 그냥 장수왕이 국내성에서 확 내려갔겠습니까? 아니죠. 한번 거쳐야지. 어디? 평양성 넘어갔다고 해요. 평양성으로 천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려와야 되니까 계로왕 전사시켰다는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평양으로 천도했으니 이 사이에 들어갈 것이 5번이겠다라는 것 정도는 추측을 할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5번. 다들 추측하셨겠지요? 자, 5번 문제 들어갑니다. 밑줄은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 거칠부가 왕의 명령을 받들어 국사를 편찬했다. 나라 안의 문사들이 많이 참여했다 하더군 거칠부는 그 공을 파진찬에 올랐다고 하네. 자, 여기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문화편에서 그냥 신라 때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을 했다라고 되는데 왕을 보통 등한시하고 넘어가거든요. 진흥왕 때입니다. 그렇죠? 진흥왕 때 역사서를 편찬한다라는 거죠. 보통
당신들 그들의 나라의 역사서를 편찬하려면 그 국력이 굉장히 강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라 진흥왕 때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했겠구나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중앙군으로 구서당이 만들어졌으니 이 7세기 신문왕 때입니다. 7세기 신문왕 때 국가에 다시 군대를 정비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대가야를 명합해서 영토가 확장됐으니 이것이 진흥왕 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라고 나와 있죠? 대가야 합병이죠. 대가야 합병에서 무슨 비? 창녕비를 세웠으니까 창녕비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세 번째, 지방관 감찰을 위해서 외사정 문무왕 때예요. 문무왕, 신문왕의 아버지시요. 7세기 때 문무왕. 자, 네 번째, 최고 지배자의 칭호가 마립간으로 언제요? 4세기 뇌물 마립간이잖아요. 틀렸어요. 다섯 번째, 시장을 관리하기 위해 동시전이 지증왕 때죠. 6세기 지증왕, 진흥왕 이전 상황이니까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진흥왕은 2번이 정답. 6번 들어갑니다.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어디 중대성이 일본 태정관에 보내는 첩이에요. 자, 귀국에 가서 아련할 사신, 정당성, 좌윤, 하복, 연과 여기에서 힌트는 뭡니까? 정당성이고 일본에 국서를 보냈다라는 거죠. 발해입니다. 그렇죠? 발해의 삼성 육부 정당성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일본 땅은 동쪽으로 멀리 있고 요양은 서쪽으로 멀리 있으니 봐보세요. 이 그 발해 기준에서 일본은 동쪽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요양은 서쪽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양국이 서로 떨어져 있는 거리가 1만 리가 되고도 남는다. 그만큼 발해의 땅덩이가 넓었다라는 거죠. 1번. 옥절 정복하고 동해안으로 진출하였다. 고구려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광덕, 준풍, 고려, 광종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연호 사용. 세 번째, 오경 15부 62주는 발해 어떤 왕 때예요? 선왕 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발해. 네 번째, 상수리 제도를 시행했다라는 거 통일신라지요. 통일신라 상수리 제도, 지방 세력 견제책. 다섯 번째, 대신자평, 위사자평, 육좌평제, 백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백제. 그래서 발해는 3번이 정답이 되겠고 우리가 7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7번으로 들어갑시다. 7번 보시면 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왕의 업적을 찾아라 라는 거. 삼국사기인데요. 삼국사기 신라봉기네요. 그렇죠? 3년 4월 당이 신라를 계림 대도독부로 삼고 왕에게 대도독의 관직을 내려. 수상하네요. 그렇죠? 당이 신라에게 관직을 내려. 자, 3년 5월 복신과 도치미 부역 풍과 함께 부흥을 꾀했다. 백제부운동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백제부운동은 660년에서 663년 상황이죠. 고구려 왕이 고구려가 멸망했어요. 668년 상황이죠. 자, 건모잠이 안승을 임금으로 받들어 귀순하자 이들은 금마저에 머물게 했고 보덕국 왕으로 임명을 했으니 이것이 7세기 674년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이때 신라 왕은 누굽니까? 문무왕이에요. 문무왕이 삼국을 통일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7세기 문무왕 때 삼국 통일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1번,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했다. 8세기 때 성덕왕이 국가의 토지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 정전을 지급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사부를 보내서 우산국을 복속시켰으니 6세기 지증왕 때. 그렇죠? 자, 세 번째, 매소성에서 당해 군대를 격파했다. 675년 매소성 전투고 기벌포는 676년 상황. 기벌포 전투 끝을 맺으면서 우리가 신정한 삼국통일을 이룩했으니 그때가 언제다? 문무왕 때다라는 거죠. 네 번째, 유학교육을 위해서 국학을 설립했다라는 것 신문왕이지요. 신문왕 7세기 신문왕 때 대학교를 설립했다라는 것. 다섯 번째, 자,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독서 상품과 원성왕 때죠. 국학의 졸업자를 3등급으로 구분했지요. 뭘로? 성적순으로.
그러니까 누가 반대합니까? 진골귀족이 반대해서 시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원성왕 때고 8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자, 8번. 가는 가국가의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 가는 만의 족속이래요. 만이면 4만 중에 하나잖아요. 마한, 백제, 그렇죠? 만의 족속이다. 도성을 고마라고 하였고 읍을 일컬어 담로라 했대. 담로. 중국 군영과 같았다. 22. 담로를 두었는데 무령왕이겠죠. 백제 무령왕. 그러면 백제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구나. 그렇죠? 자, 한번 풀어보자. 1번. 이게 뭐예요? 돌사자상이네요. 어느 나라 거예요? 발해의 돌사자상. 그렇죠? 그래서 이 발해 무덤 정효공주묘, 정혜공주묘가 있는데 정혜공주묘 앞에 있었던 사자상이었다라는 거. 두 번째, 이것이 뭡니까? 영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인데 고구려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세 번째, 이것은 뭐예요? 금관장식인데 어느 나라 겁니까? 백제 거예요. 여러분 금관장식이 나오면 신라라고 착각하기 쉬운데요. 백제 겁니다. 무령왕릉에서 출토가 된 거예요. 네 번째, 금동관인데 이것은 가야의 금동관을 나타내고 있고, 다섯 번째, 이거는 신라 거지요. 신라 천마도입니다. 말안장 그 밑에 있는 배 가리개 그 장식이죠. 그래서 8번에 3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9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가에서 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인물로 보는 신라불교 사례예요. 신라 강좌 주제. 첫 번째 원광이요. 원광은 세속 5개. 그렇죠? 화랑도의 지침서. 자, 두 번째 자장. 이강의 자장은 누굽니까? 선덕교황에게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황룡사 구축 목탑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 원효는 화쟁사상. 그렇죠? 의상. 의상은 화엄종, 화엄사상. 그렇죠? 도선은 신라 말에 선종 승려로서 무엇을 가져옵니까? 풍수지리를 가져왔다. 자, 한번 옳은 거 한번 찾아볼까요? 1번 볼게요. 풍수지리서를 들여오다. 풍수지리서는 도선. 그렇죠? 틀렸고. 두 번째, 황룡사 구축 목탑을 누가 건의합니까? 자장이 건의합니다. 2번 맞죠? 세 번째, 원효 얘긴지 봅시다. 영주에 부석사를 건립을 했다. 의상이죠. 의상에 의해서 부석사가 만들어지니까 답이 될 수 없고. 네 번째, 4강은 의상 얘기인데 세속 5개를 제시했습니까? 원광법사가 세속 5개, 화랑도의 지침서를 제시했습니다. 다섯 번째, 대승기론서 원효입니다. 원효 틀렸지요. 2번이 정답이죠. 자, 10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남북이 공동 발굴을 추진하고 있는 비무장지대 역사 유적으로 강원도 철원의 태봉. 여러분 태봉이라고 하면 후고구려 아닙니까? 누가 설립했지? 누가 건국했지요? 궁예입니다. 궁예. 자, 옛 도성이 유력하다는 소식입니다. 이 도성은 태봉 왕의 이름을 따 흔히 무슨 도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후구구려겠죠. 그렇죠? 1번 후당 5월에 사신을 파견했다. 누가? 후백제 견훤이 파견했습니다. 자, 두 번째, 광평성 등 각종 정치기구를 마련했으니 이 광평성은요, 이 태봉이라는 나라의 중앙 관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광평성 체제는 궁예가 만들었다. 후고구려. 세 번째, 1, 2천 전투에서 왕건의 고려군에게 패배했다라는 것. 이 1, 2천 전투는 여러분들이 이런 전투가 있었어 라고 하시겠지만 이 고려와 후백제, 이 후백제가 마지막 전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후백제 신검과 고려 왕건이 전투를 했었던, 누가 이겨요? 당연히 고려가 이기지요. 그렇죠? 마지막 전투 1, 2천 전투였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정계와 계백 류서를 지어서 관리의 규범을 제시하였다. 고려 태조 왕건이잖아요. 그렇죠? 자, 다섯 번째, 완도에 청해지를 설치하고 해상무역을 전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장보고 아니겠습니까? 통일신라 장보고예요. 이쪽은 후백제, 신검 정도가 돼야겠죠. 됐습니다.
자, 11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11번. 다음 사실이 있었던 시기를 연필에서 골라봐라. 자, 왕이 선정전 남문의 거동에서 요불과 사연 등 6인을 접견하고 입주한 연유를 묻자 요불들이 아뢰기를 뭐가 이렇게 어렵냐. 그렇죠. 점점점. 만약 구성을 되돌려 주어 우리의 생업을 편안하게 해주시면 우리는 하늘의 맹세컨대 자손 대대 이르기까지 공물을 정성껏 바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구성을 반환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누구겠어요? 여진애들이겠죠. 그렇죠? 여진이 고려에. 자, 왕이 선전전 남문의 거동에서 요불 등을 접결하고 구성의 반환을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이 구성을 반환했다라는 것은 고려 예종 때죠. 예종 때 반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고려 예종을 찾는 문제예요. 자, 지금 보면요. 귀주대첩. 이건 거란과 관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별무반을 만들었죠. 별무반 언제 만듭니까? 이 거란 여진애들이 쳐들어왔으니까 이 숙종 때 만들어요. 그렇죠? 숙종 때 이 별무반을 만들게 되고요. 나원. 그렇죠? 그리고 그 아래 뭐가 나와요? 지금 처인성전투. 여러분 처인성전투는 언제입니까? 몽골 애들이 쳐들어왔을 때요. 그래서 김윤후가 몽골의 2차 침을 막기 위해서 그렇죠. 처인성에서 적장 살리탈 사살한 거죠. 그러니까 어디 요 가번에는 못 들어가고요. 어디 나번에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나번에 있었던 사실이구나.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구나. 연도를 모른다고 해도 풀 수가 있는 문제였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12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밑줄근이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한국사 대담 단지 신채호의 역사 인식. 단지 신채호 선생은 이 사건을 조선 역사상 일천년래 제일 대사건이라고 평가했다라는 거죠. 뭐예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묘청이 승리했다면 우리 역사는 바뀌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1번.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에서 최영을 제거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1388년 고려 말 우왕 때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렸던 이성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왕실의 외척인 이자겸이 척중경과 난을 일으켰으니 1126년에 이자겸의 난입니다. 그렇죠? 때는 이때하고 같아요. 인종대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 묘청 일파가 김부식이 이끄는 광군에 의해서 토벌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묘청을 진압하러 간 것은 어이없게도 문신 김부식이었다라는 거죠. 무신이 아니었고. 네 번째, 조이총이 군사를 일으켜 정중부 등의 제거를 도모했으니 이것이 조위총의 난입니다. 서경유수 조이총이 일으킨 반무신난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무신 정권이었고 무신 정권에 반대해서 일으킨 난이었다라는 것. 다섯 번째,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 김치양을 제거하고 목종을 폐위하였다라고 돼 있는데 1909년에 있었던 1009년에 있었던 그렇죠. 연도 모른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강조의 정변으로 인해서 거란의 2차 침입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목종을 폐위시키고 누가요? 강조가 목종을 폐위시키고 당시의 대량 원군 누군지 모르시죠? 이게 현종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있었던 목종 폐위, 현종을 옹립한 사건으로 인해서 거란이 2차 침입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3번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12번에 3번이 정답. 우리가 13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13번은 가와 나에 해당하는 토지제도예요. 토지제도를 물어보고 있다. 이 토지제도, 이 경제편의 토지제도가 나오면 여러분들 느낄 때 어렵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자, 가번 볼게요. 경종 원년에 처음으로 직관과 상관, 현직 그리고 퇴직 관료에게 전시권을 제정했다라는 거죠. 시정전시권을 얘기하고 있어요. 전지와 시지를 지급했다라는 거, 이것이 가번. 자, 그렇다면 나번은 무엇이냐? 공양왕 3년. 와, 너무 멀리 갔는데 이거 뭐 이렇게 멀어. 그렇죠? 도평 의사사가 글을 올려서 과전을 주는 법을 정하자고 했다라는 것. 아하,
고려 말의 과전법, 신진사대부의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들었구나라는 것. 자, 봅시다. 기억번. 자, 전지와 시지를 지급해서 수취의 권리를 행사했다라는 것. 시정전시과. 전지 시지를 지급했으니까 전시과다. 맞고요. 니은번. 관리 사망 시 유가족에게 수신전과 휴량전을 지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과전법이에요. 그렇죠? 4번이 되었죠. 디귿번. 지급 대상 토지를 원칙적으로 경기에 안정한 것은 과전법입니다. 그렇죠? 리을번. 관리의 인품과 공복을 기준으로 해서 토지를 지급했다라는 것. 이것이 시정전시과. 그렇죠? 틀렸어요. 기억과 디귿번이 정확하게 정답이니까 기억 디귿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14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14번. 밑줄근 이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들은 사진부터 보일 거예요. 이 사진이 무슨 사진입니까? 공민왕과 노국공주의 사진이에요. 그렇죠? 자, 밑줄근 이 왕의 업적. 이 그림은 고려 31대 왕. 고려의 왕조는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태해종 관계 못 외우잖아요. 그렇죠? 31대 왕과 외우시는 분들은 좋은 거고. 왕과 그 왕비인 노국대장공주의 영정입니다. 이 왕은 원명교체기의 적극적인 개혁. 지금 보면 그림에 사진이 나와 있고 또 노국공주 얘기가 나와 있고 원명교체기. 이 짧은 작은 자료에 이렇게 힌트가 많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국민왕입니다. 국민왕의 개혁 정치를 묻고 싶었겠지요. 자, 1번. 국자감의 전문 광자인 칠제를 개설했다. 예종 때 국학 칠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관학지능책이죠. 두 번째. 외침에 대비하기 위해서 광군, 정종입니다. 정종 때 광군 30만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인사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정방을 폐지했으니 이것이 국민왕이에요. 최후가 정방을 만들어서 자신이 인사권을 행사하다가 고려 후기 국민왕 때에 비로소 정방을 폐지하면서 그 인사권을 왕이 행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네 번째,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과거제도를 처음 실시한 것은 광종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광종의 과거제, 문과만 시행했다. 문과, 승과, 잡과, 무과를 시행하지 않았다. 다섯 번째, 전국 12목에 처음으로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했으니 누굽니까? 성종이지요. 성종 12목에 목설 파견했다라는 거 3번이 국민왕입니다. 15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종목, 국보구역, 소재지는 평창, 강원도. 소개, 고려전기 석탑으로 당시 불교 문화 특유의 화려하고 귀족적인 면모를 잘 보여주는데요. 전체적인 비례와 조각수법이 착실해서 다각 다층탑이다라는 거. 여러분 여기에서 힌트가 2개. 3개구나. 평창, 그렇죠. 강원도 평창, 그리고 고려전기 석탑,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각 다층탑인데 지금 하나하나 볼까요? 1번 뭡니까? 이 월정사 팔각구층탑이고 2번은 경천사 10층 석탑이에요. 세 번째는 다보탑, 통일신라 거니까 다보탑 통일신라지요. 일단 틀렸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백제 거잖아요. 네 번째 백제 부여의 정림사지 석탑. 그렇죠? 정림사지 5층 석탑 틀렸고 다섯 번째 이것도 통일신라 겁니다. 전탑인데요. 이것이 안동 신세동 7층 정탑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1번, 2번 중에서 뽑아야 돼요. 그렇죠? 자, 뭐냐라는 거지요. 지금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어디 있습니까? 박물관에 있죠. 용산에 있어요. 용산에 있습니다. 결국에 1번이 정답이죠. 그렇죠? 1번.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물어보고 힌트가 주어졌는데 강원도 평창에는 오대산에 무엇이 있습니까? 월정사가 있고요. 월정사 앞에 안에 팔각 9층탑이 있죠. 이것이 1번입니다. 자, 16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봐라. 이곳은 강직의 만덕산에 위치한 백년사래요. 고려 무신정기 무신정권기의 최후의 후원으로 절의 규모가 확장됐는데 특히 이 절에서 무엇을 했대요? 백년결사 요새입니다. 요새
백령결사. 요새는 무엇을 주장을 했죠? 법화신앙이에요. 법화신앙.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꾸준한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깨달아야 된다. 법화신앙. 첫 번째, 의천이 불교 통합을 위해서 해동 천태종을 개창했으니 의천은 교관겸수를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요새가 법화신앙을 바탕으로 신앙결사를 이끌었으니 정확하게 정답이고, 세 번째, 진울이 정해사를 결성하고 불교개혁 운동을 전개했다. 이른바 수선사 결사지요. 네 번째, 각훈이 해동고승전을 저술해서 승려들의 정기를 기록했다. 무신집권기에 고려 후기에 편찬한 각훈의 해동고승전. 다섯 번째, 이련의 삼국유사, 이련이 삼국유사를 집필해서 불교 중심의 설화, 야사 등을 정리를 했다라는 거죠. 이련 스님에 대한 내용이죠. 고려 후기 원 간섭기 때 편찬한. 그래서 이 두 가지는 4번, 5번은 또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동고승전과 삼국유사는 시기도 알아야 되고 내용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어찌됐건 16번에는 2번이 정답이고요. 우리가 17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다음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왕의 재위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궁궐 안에서요. 천도를 위해 축전 궁궐과 정각의 이름을 신하에게 짓게 한 왕. 그 신하를 불러 정각의 이름에 담긴 뜻을 묻는다. 천도하기 전에 또 궁을 지었고요. 궁의 이름을 그 짓게 한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왕, 궁금한 표정으로. 이번에 경이 지어 올린 정각의 이름 중 근정전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것이냐라는 거죠. 경복궁에 근정전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하가 엎드려서 얘기하건대 천하의 일은 부지런하면 부지런할 근. 그렇죠? 부지런하지 못하면 다스려지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니까 항상 부지런하게 정치를 그래서 근정전이라고 이름을 했다라고 이성계와 누굽니까? 정도전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정도전이 이름을 진 거지요. 됐습니다. 자, 무슨 왕입니까? 이성계, 태조 이성계를 물어보는 거다. 1번, 학문 연구기관인 집현전, 세종 때지요. 세종 때 집현전. 자, 두 번째, 왕이 계승을 둘러싸고 왕자의 난이 발생했다. 그렇죠. 이성계, 태조 때 왕자의 난이 발생을 했습니다. 1차 왕자의 난. 그래서 이방원이 자신의 배다른 동생들을 싹 다 죽이고, 그렇죠? 그래서 누가 왕이 됐습니까? 이성계가 얘따 네가 해라. 그래서 방과 둘째이자 첫째 아들이 정종으로 등극하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백성의 유망을 막기 위해 호패법이 실시됐으니 태종 때입니다. 태종은 누구예요? 이방원이지요. 네 번째, 왕권강을 위해서 국가의 의례를 정리한 국조 오례의가 완성되었다라는 것. 성종 때 국조 오례의, 국가의 5가지 의례 절차. 다섯 번째, 궁궐의 공사비 마련을 위해서 당백전을 발행했으니 누구 때?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찍어냈다라는 거죠. 2번이 정답. 18번 문제로 들어가 보자라는 것이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고려시대 민생 안정을 위해서 시행한 사회 시책에 대한 설명이죠.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갑기한 의창을 두었고, 또 무엇이냐라는 거죠. 고려의 빈민구제책. 의창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 1번. 물가 조절을 위해서 상평창을 설치했다. 빈민구제, 그래요. 사회 정책을 묻고 있는 건데, 고려시대 때 상평창 뭡니까? 물가조절기구 맞고요. 두 번째, 병자에게 의약품을 제공하는 해민국 의약 전담이죠.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 도와줬어요. 세 번째, 기근에 대비하기 위해서 구황차료. 조선 명종 때입니다. 조선 명종 때요. 나무 껍질이나 도토리 껍질 같은 걸로 먹을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구황 방법. 그래서 구황차료라고 이름을 진 거지요. 네 번째, 환자 치료와 빈민구제를 위해서 동서대비원을 두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병원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섯 번째, 기금을 모아 그 이자로 보적, 그렇죠? 보가 있었다라는 거죠. 3번은 조선시대예요. 틀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19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19번으로 들어갑시다. 자, 빨리빨리 지우고 19번으로 들어가야지요.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한국사 묻고 답하기. 질문. 세종대에는 실용적인 학문이 발전하고 여러 분야에 걸쳐서 과학기술의 진전이 있었는데 그 사례가 무엇이겠냐? 세종 때 묻는 거네. 그렇죠? 세종 때 업적. 자, 안구일구가 있었고요. 칠정산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1번. 개량된 금속활자인 갑인자가 주도되었다. 갑인자. 모르겠다는 거죠. 자,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볼까요? 폭탄의 일종인 비격진천뢰가 만들어졌다. 이건 선조 때입니다. 임진왜란 때 활용을 했던 건데 뭡니까? 그 쇳덩어리인데 그 안에 그 칼날 같은 것이 막 있는 거예요. 쇳 조각이 막 들어가 있어요. 불 붙이면 착 해서 충 떠요. 그런 다음에 팡 터지죠. 비격진천뢰. 임진왜란 때 사용했고. 세 번째, 기기도서를 참조해서 거중기 정조 때 아닙니까? 정조 때 정약용. 네 번째, 백리척을 사용한 동국지도가 영조 때예요. 영조 때 정상기에 의해서 동국지도, 실측지도죠. 백리척. 다섯 번째, 사상의학을 정립한 동의수세보원은 고종 때 이재마에 의해서. 자, 지금 보면 이게 다 조선 후기니까 1번이 맞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20번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론 강의할 때 갑인자 요렇게 우리가 외우기도 했어요. 자, 20번 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가가 묻힌 광릉을 가다. 광릉이 어디냐라는 거죠. 광릉 이야기 한병에 권람 등과 함께 변란을 일으킨 왕에 오른 누굽니까? 몰라요? 육조직계제까지 시행했는데요. 몰라요? 자, 군제를 개편하는 등 왕권 강화에 노력했고요. 그는 자신의 무덤에 석실과 석굴을 마련하지 말라는 유언도 남겼는데 이에 따라 석회 다짐으로 막았고 봉분주의 병품을 세우지 않았다. 이런 백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고대 왕릉의 축조 전범이 되었다라는 거죠. 귀감이 되었다라는 거죠. 누구예요? 세조죠. 세조. 수양대군. 그래서 개유정난을 일으켰고요. 여기에서 개유정난 때 정권을 실권을 잡고 왕으로 되게 된다, 등극했다라는 거죠. 세조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릉이 어디 있습니까?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어요. 자, 1번 사군육진을 설치해서 북방 영토를 개척했다. 세종이죠. 사군육진 세종. 자, 대전 회통을 편찬해서 통치체제를 정비했다.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법전을 만든 거죠. 세 번째, 기후약조를 체결해서 일본과의 무역을 재개했으니 광해군 때입니다. 기후약조는 잘 나온다고요. 우리 시험에서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세요. 자, 네 번째, 균역법을 시행해서 백성들의 군역 부담을 줄여주고자 했다. 두 필 내던 군포를 한 필만 납부하게 하면 됐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직접범을 실시해서 현직 관료에게만 수주지를 지급했다라는 세조예요. 그래서 현직 관료에게만 토지를 하사했지요. 그렇죠? 토지를 지급했던 직전법 시행 세조입니다. 자, 21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가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신분을 묻고 있어요. 이 책은 어떤 출신인 유재건이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지은 인물 행적기로 이항견문록이네요. 위황 문학의 발단에 크게 기여하였다. 여러분, 위항 문학은 지금 기억해 놓자라는 거죠. 위항 문학 중인 문학이에요. 중인 문학을 위항 문학이라고 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가는 자신들의 신분에 따른 사회적 차별에 불만이 많았는데 시사가 뭐라고요? 시동호회. 그러니까 시동호회, 시를 읊조리면서 막 돌아다녔던 중인들이 많이 했다라는 거죠. 문예활동을 통해서 스스로의 위상을 높이고자 했다. 책의 서문에는 이 향이 묻혀있는 유능한 인사들의 행적을 기록해서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이 책을 썼다. 그래서
위학문학이 무엇인지 몰랐다. 시사, 시동호회가 무엇인지 몰랐다. 그럼 틀리는 문제입니다. 1번. 매매증여 상속의 노비, 이게 노비인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노비가 책을 썼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고. 두 번째. 자, 장례원을 통해서 국가의 관리를 받았다. 역시 노비예요. 그래서 노비에 관련한 재판을 담당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장례원. 세 번째, 공장 안에 등록돼서 수공업 제품 생산에 담당하였다. 누구예요? 수공업자죠. 수공업자는 뭡니까? 평민이에요. 양인. 양인이죠? 천민이에요. 중인 아니에요. 틀렸고. 네 번째, 양인이지만 천역에 담당하는 신량역천. 양인이에요. 평민이에요. 신량역천인도 평민입니다. 그렇죠? 조선 후기문 평민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상민. 그렇죠? 다섯 번째, 관직 진출 제한을 없애달라는 서청 운동을 전개했다. 누구예요? 서울입니다. 서울. 왜 우리만 차별하냐라는 거죠. 서울. 서울의 신부는 뭡니까? 중인이잖아요. 5번이 정답. 22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가에 들어갈 그림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겸재특별전. 자, 우리 미술관에는 우리나라 산천의 아름다움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겸재의 그림을 만날 수 있는 특별전. 겸재 정선이지요. 정선은 조선 후기에 그 산수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산수화라고 부릅니까? 진짜 경치처럼 그렸다. 진경산수화.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금강전도. 그리고 또 오른쪽에 없는 그림 뭡니까? 인왕제색도. 그렇죠? 그래서 1번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1번에 인왕제색도가 정선의 그림이겠죠? 1번이 정답. 두 번째 들어갑니다. 이게 뭐예요? 강세왕의 영통골 입구도지요. 영통 통구도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강세왕의 그림. 세 번째, 이것은 15세기 안견의 목류도원도 아닙니까? 목류도원도. 그래서 이상과 현실을 같이 한 폭의 그림에 담아냈다. 목류도원도. 자, 네 번째, 이것이 김정희의 세한도지요. 세한도. 다섯 번째 무엇입니까? 이거 15세기 그림이죠. 고사관수도. 누가 그렸어요? 강희안. 고사관수도. 높은 선비가 물을 보고 있는 것이죠. 1번이 정답. 우리가 23번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이것은 영조가 세 손을 데리고 영조가 세 손. 영조가 세자는 사도세자고 그리고 세 손은 누굽니까? 정조죠. 영조가 정조를 데리고 가에 거동하여 해당 관원들에게 내린 사언시입니다. 집현전을 계승한 이 기구. 영조 정조 얘기가 아닌가? 집현전을 계승한 이 기구는 사진에서 보이듯이 옥당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옥당 홍문관이죠. 홍문관. 집현전을 계승해서 성종 때 홍문관을 만들었는데 이곳에서 경연도 주관했다라는 거죠. 1번.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겠다. 한성부 아닙니까? 한성부. 자, 두 번째. 고려 3사와 같은 기능을 수행했다. 후조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6조. 고려의 3사는 무엇입니까? 화폐, 출납, 곡식의 출납을 담당을 했다. 회계기관이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실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업무, 역사 편찬 보관은 춘추관 아니겠습니까? 됐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왕에게 경서와 사설을 강론하는 경연을 주관하였다. 이것이 홍문관. 다섯 번째, 국왕 직속의 사법기구로 반역죄, 강상죄 등을 처결했다. 의금부죠. 국가 중대사에 대한 재판, 그렇죠. 영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당했다. 그래서 4번이 홍문관에 대한 설명으로 정답. 24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24번. 다음 가상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의 경제 상황, 시기를 찾아야 된다. 얼마 전 종로의 연초는 담배인데요. 그렇죠? 가게에서 어떤 전기수가 전기를 막 하는 게 아니고 전기수는 이야기꾼이에요. 막 얘기하는 사람. 영웅소설을 읽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야기꾼이 영웅 소설을 계속 읽어주는 거죠. 주인공인 임경업이 인조 때 활약했던 장수 임경업을 얘기하고 있다. 어려움이 빠지는 대목에서 듣고 있는 한 사람이 흥분해서 전기술을 살해하는 사건이, 이 말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 어이없는 거죠. 이야기꾼이 막 소설책을 읽어주는데 네가 그럴 수가 있어 그러고 자, 오른쪽 사람이 소설 때문에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군. 하긴 집안일을 내버려 두고 소설을 빌려보는 것에 정신 팔려 가산을 탕진하는 사람. 언제요? 조선 후기 상황이다. 자, 조선 후기에 난리가 났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야기꾼 나오고 소설책이 유행하고 있다. 서민 문화가 유행하고 있다라는 내용이네요. 1번. 금속 화폐인 건원중보는 고려 시대예요. 고려 건원중보니까 고려 성종 때지요. 고려 전기 상황 틀렸고. 두 번째, 고구마 등의 구황작물이 재배되었다. 조선 후기 상황. 세 번째, 독점적 도매 상인인 도고. 도고는 그 뭡니까? 도고는 조선 후기에 공인이 발전된 거죠. 대동법 시행 이후. 자, 네 번째, 여러 장시가 하나의 유통망으로 연계되었다. 조선 후기에 경제가 발전하는 상황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네요. 다섯 번째, 송상 개성에서 인삼을 팔았던 상인, 만상 의주에서 대중국 상인, 그렇죠? 대청 상인, 대청 무역으로 부를 축적했다. 조선 후기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24번에 틀린 것은 1번으로 틀린 거 찾는 거니까 1번이 정답. 우리가 이제 25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5번. 자, 이거 다 지우고 25번. 자, 25번.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을 찾는 겁니다. 며칠 전 역적의 입을 통해, 와, 역적 나왔어요. 김재남과 함께, 김재남이 누굴까요? 그렇죠? 영창대군, 광해군의 배다른 동생, 옹립하기로 모의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영창대군이 비록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으니 법대로 처리하게 하소서라고 돼 있는 거죠. 당시에 광해군 때 이 영창대군을 왕으로 옹립하려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창대군 가만 놔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영창대군을 강화도로 유배 보내죠. 그리고 위리안치시킵니다. 결국에는 이 영창대군을 죽이게 되고, 그리고 영창대군의 어머니, 다시 얘기해서 광해군의 그 어머니인데 계모죠. 계모 임목 대비까지 서궁에 유폐시키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 이후에 있었던 일은 무엇이 나와야겠습니까? 인조 반정이 나와야겠죠. 1번. 자, 서인이 반정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다. 이것이 인조 반정이에요. 1번이 바로 나와줘야겠지요. 1번이 정답.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자, 외척 간의 갈등으로 을사사화는 언제입니까? 명종 때예요. 명종 때 윤원형과 윤임일파가 갈등을 빚었던 사건이죠. 세 번째, 조이제문이 발단이 되어서 김일손 등이 처형되었으니 이것은 연산군 때 무오사화입니다. 자, 네 번째, 정유립 모반 사건을 계기로 기축 옥사가 발생을 했으니 정유립 모반 사건 선조 때입니다. 그래서 동인과 서인 갈등 중에 동인이 또 남인과 북인으로 갈리게 되는 사건이죠. 다섯 번째, 이조전랑 임명을 둘러싸고 김효원과 심의겸이 대립을 했으니 선조 때 동인과 서인이 분열하게 되는 계획입니다. 아무튼 25번은 1번이 정답. 26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자, 변방의 일은 병조가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 변방의 일을 위해서 무엇을 설치했고 변방에 관계되는 모든 일을 실제로 다 장악하고 있다라는 거죠. 병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구가 담당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혹 병조 판서가 참여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도리어 지역적인 입장이 되어버렸고 잔판 이하 당상과는 전혀 일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청컨대 없애버려라 라는 거죠. 변방을 방비하는 기구 이름하여 비변사인데 비변사를 없애버려라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변방을 방비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변질돼서
그 의정부를 무시하는, 그렇죠. 의정부보다 권력이 높아지는 국정 최고 기구화로 변질됐기 때문이겠죠. 기억번 왕명 출납을 맡은 왕의 비서기관은 승정원이에요. 니은번 임진왜란 이후 조직과 기능이 확대되었다. 그렇죠? 비변사입니다. 디귿번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의 건의로 혁파되었다. 이거는 소격서예요. 소격서는 뭡니까? 이 그 훈구파가 좋아했었던 도교 행사, 그렇죠? 그래서 도교 행사를 주관했던 기구인데 이것을 없애버렸다라는 거죠. 리을번 자, 세도 정치 시기의 외척의 기반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비변사. 이들이 이것을 통해서 권력을 좌지우지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번에 있는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40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고급 문제 1번부터 26번까지 풀어봤고요. 조금 쉬었다가 우리가 27번부터 들어갈게요. 쉬었다가 갈게요.